네이버 TV 코로나 종결자 채널 운영하고 있는 탐조해설가 집참새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출마하시는 예비 후보로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변호사님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네네.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친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네네. 연락을 못 드리다가 이번에 다시 그 예비 후보로 네. 나오신다고 하시는 소식을 듣고, 다른 분은 네. 몰라도 변호사님은 꼭 제가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연락을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랜만에 봐도 친숙합니다. 네네. 그 제가 네. 저는 사실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요. 이렇게 네네. 오랜만에 이제 제가 변호사님 그 네이버, 아니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있으시더라고요. 도태우 TV라고. 네. 네네. 네네. 거기 나온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그 네. 변호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시죠? 네. 좀 예. 죄송합니다. 잘 모르실, 예전에 소설은 많이 봤, 소설은 많이 보셨다고요? 네네네. 예. 소설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의 어떤 그 캐릭터를 제가 느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잘 어필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네. 무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휴. 글쎄요. 아니, 못 들어, 뭐, 예. 금이 들지 않는 건가요? 모르겠- 네. 예, 변호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나온 드라마 네. 중에 그 사극 중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그 좀, 뭐 네. 예전에 이제 뭐 한동훈 그 장관님이 예전에 뭐 검사로 있을 때 뭐 조선제일검이라고 그 별명을 많이 네. 사람들이 불렀었는데, 저는 네. 그 조선제일검이 한 명이 아닌데 그 조선제일검이라는 거가 나오게 된 드라마가 그 드라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무휴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예. 음. 무휴일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가 감을 좀 잡지 않으셨을까. 궁금하네요. 저도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당황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네네. 무휴일이라는 무사는 그 왕을 호위하는 무사거든요. 그래서 네. 세종대왕을 지키는 음. 무사인데, 네. 그 세종대왕 아버지가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막 폭정하고 형제들 죽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음.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거에서 반기를 딱 드는 장면에서 음. 그 내가 뭐 아들도 못 죽일 거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세종대왕을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그때 세종대왕이 아버지가 이제 자기 목에 칼을 딱 겨누니까 자기 음. 옆에 바로 있던 호위무사 무술 하고 이렇게 딱 불러요. 어, 그래요? 네. 그 딱 부르면서 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음. 사실은 그 호위무사를 자기 아버지가 세종대왕한테 줬거든요. 음. 주면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무휴를 주실 때 능히 음. 혼자 100명의 무사를 음. 상대할 수 있는 조선 음. 제일검이라고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그 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링크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좀 예, 방송하네요. 제가. 네네.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뭐 네이버 TV는 이제 코로나 종결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백신 패스라든가 이런 그 음. 시위나 이런 걸 할 때 음.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제대로 음. 이렇게 싸워줄 수 있는 법조인이 이렇게 없나. 음.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음. 변호사님이 나서 주셨다라는 게 어, 음. 저는 참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선거에는 크게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변호사님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음.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이제 네. 예, 하셨는데 그때 결과가 이렇게 당선이 아직 안 되셨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음.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리려고 네, 네. 초반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예. 그 제가 그 변호사님 그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요. 이게 네. 예, 저는 변호사님 프로필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 법대나 이런 쪽 나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네. 저는 법대 아닌 쪽만 골라갔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얘기를 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저기 공대를 갔었고 아, 87년에 공대를 갈 때는 공학으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네네. 그런데 그 공대 입학한 때가 87년이라 사회적으로 너무 격동기였고 그래서 네. 그 이 공학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의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생기는데 그런 그 총체적으로 여러 의문이 생기는 것을 제가 좀 다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소위 밑도 끝도 없는 학문에 해당되는 인문대, 인문학을 하러 그래서 네네. 국문과에 재입학을 아, 졸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갈 때는 이제 공대를 갈 때는 공학으로 평생을 살 줄 알았고 네네. 고민 끝에 이제 국문과에 다시 입학할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서클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문학인으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네. 결국 오래 걸려서 쉽게 등단은 안 됐고 소설가로 이문열 선생님께 배우고 소설가로 나이 30에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본이라는 잡지를. 그런데 아, 이미 등단을 할 무렵에도 우리 사회 문학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제가 문학 청년으로 학교에서 연마하고 꿈을 꾸던 건 너무 진지한 쪽이었는데 네네. 당시 우리 문학계는 굉장히 가벼운 쪽으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뭐 꼭 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 음, 이제 제가 어떡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가 네네. 있었고 뭐 그래도 음, 이렇든 저렇든 제가 좀 더 문학에 재능이 있고 뭐 어떻게든 그쪽에서 버텨서 가는 것도 하나의 길이었을 텐데 네. 제가 당시 그 소설 창작을 위해서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정치 철학을 배워서 거기에 정치에 관계된 소설을 써보고 싶었는데 네. 그때 선생님께서 그 법을 음, 다루고 계셨어요. 아, 과목에. 네, 그래서 그분이 평생 정치 철학을 연구한 끝에 서양은 특히 그 영국과 미국처럼 자유민주 정치가 발달한 곳은 법과 정치를 함께 발전시켰다. 이 법과 정치가 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따로따로 이때까지 다루어온 것이 문제고 네. 우리나라 그 음, 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우리나라 그 이 법조계 네. 법학이 큰 위기를 겪을 거라고 그때 벌써 예견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그분을 통해서 어, 보게 된 배우게 된 그 영미법, 음, 보통법은 네네. 제가 그 당시까지 굉장히 멀리하고 있었던 네. 소위 개념 법학적인 것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소위 음, 이야기가 굉장히 있는 예. 그래서 경험과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 있는 법이었고 음, 이렇게 법을 본다면은 이건 공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기여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리고 나도 지금 이 문학을 고집해서는 어, 이 세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이 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때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진로 들어서게 됐는데, 들어서고 나서는 참 음. 그 인생 최고로 절망하는 시기를 좀 겪었습니다. 제가 아. 겁 없이 이제 법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아. 막상 문학을 떠나서 법 공부 시작해 보면 이게 너무나 다른 세계여 가지고, 아. 제가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 제가 30대 중반에 아주 모든 것을 어 거의 가난아이처럼 새로 시작해야 되는 기분이었고, 음. 그래서 너무 암울했고 음. 좌절감이 컸는데, 어쨌든 뭐 다행히 많은 그 도움도 받고 간신히 이제 나이 40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와.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네. 잠깐만요. 이게 제가 네. 화상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의사소통이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 옆에 앉아 네. 있는 것보다. 근데 제가 네. 굳이 제가 외관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도 있었어요. 가 가지고 찍자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화상 제가 화상영 인터뷰를 해서 올리면 다른 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영상 편집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연락이 가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하셔 가지고 쇼츠 같은 걸로 이렇게 네. 좀 어필이 되실 것 같았는데 저는 지금 사실은 그동안 너무 몰랐지만은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프로필상에는 뭐 서울대 들어가실 음. 때는 그 공대 쪽으로 들어가셨다가 저는 무슨 전공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공대 쪽으로 가셨다가 국문과로 다시 재입학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대학원 하시다가 갑자기 그 음. 고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법조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제 저처럼 이제 전혀 모르던 분이 봤을 때는 되게 엘리트 코스 밟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 좀 고생 안 하시고 사셨을 것 같았는데. 그건 제 인생과 거리가 먼 반대입니다. 저는 그냥 부지런히 고생 안 해요. 사서 아, 고생한 게 많구나. 네. 아, 그만큼 고생할 줄도 모르고 음. 가기도 했고. 네. 그러시겠네요. 진짜 고시가 어렵다 그러는데 뭐 자녀가 셋이나 있으실 때 도전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정말 네.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음. 어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변호사님이 쉽지 않은 길을 그래도 걸어오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백신 패스 관련 이렇게 소송 같은 거 하셨을 네. 때도 이게 되게 어려운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뭐 일본에 특별히 공약이나 그런 거에 어필을 하시진 않으셨지만은 지금 네. 사실은 이게 전국에 이걸 인터뷰를 보실 텐데 이제 백신 네. 패스가 철회되는데 네. 상당히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뭐 종이에 TV 인터뷰도 조금 하시고 하셨지만은 네. 변호사님이 크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뭐 백신 패스 네, 폐지 소송 승소는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네, 물론 당연히 그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가능했던 거였고, 네, 당장 그 소송전에서도 조두영 교수님, 네, 네, 그리고 네, 박주현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님, 이런 음, 분들이 아주 막강하게 이렇게 음, 싸웠고, 네, 저도 이제 좀 힘을 보탰습니다. 네, 그렇게 음, 해서 그 또 그런 분들에 앞서서 네, 전국적으로 열화와 같은 그 네, 열기를 모아주시고, 네, 직접 또 소송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으셨고요. 네, 네, 그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을 필두로 대구 법원에서 전면 또 더 확대된 폐지 소송 승소를 이끌어내고, 결국 정부가 이걸 그 후에 다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 사건을 저는, 어, 사실은 이제 가장 지역 중에서도 대구에서 어, 상당히 많은 그 열기가 먼저 네, 분출된 거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네, 물론 그 앞장섰던 조두영 교수님도 영남대의대 교수님이셨고, 네, 네, 그런데 그
이 백신 패스 폐지로 일어선 이 운동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그 선진화로 나아가는 그 네.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어, 좀 기점이 되는 네네.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이렇게 그 선진화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본권이 존중되는 것을 네네. 굉장히 그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삼아야 될 텐데 네. 말은 기본권하고 또 네네. 헌법이나 법에 있지만 네네. 막상 그 기본권이 어, 생활적으로 굉장히 침해될 때 네. 행동으로 그 네네. 기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 또 네.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다면 그때 그랬던 것처럼 기본권은 사실상 굉장히 말살되기 쉬운 것이었는데 네네. 이 백신 패스 폐지 운동 속에서 그 보통 사람들의 그 기본권 수호를 위한 그 열기가 결국 자유수호의 열기죠. 네네. 아주 크게 솟아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될 것 같아가지고 9시 반이 네, 가까워서. 조금은 더 연장하겠네요. 너무. 아, 네,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생물학과 나와가지고, 저랑 이제 변호사님하고 인연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부작용, 독감 백신 부작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직감을 하고, 음, 대구 음, 동성로에 가서 이제 그 사망자 통계를 가지고 그 음,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선거 조작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벌써 음, 1년 동안 시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조두영 교수님도 만나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정선거, 선거 조작 그 시위를 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시위를 하면서 이제 대구에 불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근데 사실은 저는 대구가 반응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냥 보고 지나만 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에 음, 가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 서울로 가고 나니까 또 그 거기서 이제 그 뭐 시위를 접하셨던 분들이 이 대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음,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음, 예, 싸움은 서울에서 했지만은 결국 음, 결정적인 거는 마치 무슨 6.25 전쟁처럼 대구에서 음, 반격이 시작돼가지고 음, 백신 패스를 철회를 음, 하게 되니까 음, 대구가 굉장히 저력 있는 도시라는 거를 음, 제가 인식을 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음, 저는 이 사태를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이 법조계라든가 그 뭐 공무원 사회라든가 이런 게 국가 음, 바이오 테러의 관점에 봤을 때 이거는 없던 내용이지만 음, 이제 공무원들이나 내부 관계자들이 이 음, 적과 내통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저나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데미지를 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음,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도태우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셔서 그리고 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정세나 상황을 인지를 하시고 국회의원이 음, 되셔야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번에 제가 그 얼마 전에 하셨던 뭐 이렇게 그 출판 기념회인가요? 그 음, 거기나 뭐 이런 거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뭐 음,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음, 지금 이제 전화 설문조사가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네. 음. 예. 그거랑 그 버무려 가지고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하고 네네. 그 02, 뭐 053, 070 등 우리가 잘 받기 싫어하는 번호로 네네. 그 전화가 걸려오는데 네. 어, 오늘도 벌써 시작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 오늘, 내일, 모레 이 어간에 걸려오는 그런 일반 전화들에 네. 대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중남구, 대구 중남구 경우, 중구 남구 경우에는 네. 도태우 네. 후보가 많아서 또 인내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번이신 거죠? 2번?
아니요, 그거는 막 로테이션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렇군요. 아, 네네. 순서가 막 바뀝니다. 아, 그래서 바뀌는군요. 네네. 이름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네. 노태우 아니고 도태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네. 쉽고요. 예. 그래서 도태우 꼭 선택해 주시고 총 3분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해보신 음. 분이. 그래서 굉장히 아, 끝까지 해야 유효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마지막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한 3분 걸리는 과정 모두를 좀 참을성 있게 해주셔야 이제 유효한 그러한 그 여론조사에 참여가 되고 음, 여론조사 등이 이번 3일 또 앞으로 또 구정 후에 또 언론기관 조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지금 네네. 이제 한 2, 3주간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음, 때입니다. 그 부분 음, 참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 그 제가 길거리나 이렇게 명함을 드리러 가서 만나보면 그 예. 백신 테스트 폐지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네. 그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네, 소상공 이런 분들 자영업자분들 그때 정말 코로나로 숨막히던 때에 이 네, 백신 테스트 폐지가 되어서 숨통이 그나마 트였던 기억들 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음, 것을 많이 저는 겪습니다. 그래서 네네. 참 그런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이 네네. 분명히 네네. 가치 있는 일이었고 또 앞으로 그 방향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우리 기본권을 소중히 여기는 방향 네네네. 국가가 네, 그러한 천부인권적인 것을 함부로 네, 박탈하거나 네네. 이렇게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네네. 그렇게 하는 방향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런 네, 부분에서 네네.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제도권과 제도권이 아닌 그를 둘러싼 영역 함께 좀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아니, 예, 예,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완전 제가 정치의 문외한이라 가지고요.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예비 후보들에 대한 그 전화 설문조사는 10일 날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2월 10일인가요? 그때? 음, 끝나지 않고요. 네네. 그때 1차적으로 1차 아, 1차. 여론조사 네. 예. 앞으로 구정 후에 또 있고 네네. 또 언론기관들의 조사도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예. 예. 뭐 2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 보시면 그러면 그 예비 후보 중에서 그 선택이 되는 거는 그러면은 2월 거의 말에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쯤? 예비 후보들 가운데 한 네네. 두세 사람을 가려서 네네. 또 경선 아, 경선이 또 여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게 네네.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저는 진심으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정말 그 품은 뜻이 예,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전해져 가지고 뜻하시던 것들을 이룰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국회에 입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면서 그 이후에 또 여력이 있으실 때 제가 뭐 변호사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궁금한 게. 네네. 네. 네, 저도 이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서 저도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